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를 10억에 분양받는다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10억만 들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계산할 게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몇 천만 원씩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가계약금을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과 잔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본인이 계산했던 비용의 큰 차이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0억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시면요, 10억에 대한 10%는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간 동안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60%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마지막 잔금 30%를 낸 다음에 30%만 내면 된다고 말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30%만 더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중도금은 2년 뒤에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는 무조건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 받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금액은 90%의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잔금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대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시라고 굵직굵직하게 어느 게 큰 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10%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할게요. 10%면 얼마인가요? 1억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예상을 할게요. 보통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받고 일주일 뒤에 마지막 9천만 원 다 받아서 10%에 되는 금액 1억을 채워 놓은 다음에 계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약 60%의 금액을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2년 동안에 6번의 중도금을 실행을 해주는데 10%씩 6번이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60%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중도금 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환할 때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요즘 중도금 대출 이자가요 5%에서 7%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특히나 시행사에서 정해주는 은행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대출 이자만 해도 집값의 60%니까 6억에 대한 2년치 중도금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170만 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플러스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또 굵직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잔금 납부할 때 취등록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0억에 대한 취등록세 3,3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만만치 않겠죠. 거기다 이것뿐인가요? 발코니 확장 비용 1,000만 원 정도 아주 적게 설정해 볼 테고요. 옵션 비용도 시스템 에어컨부터 중문 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으로 1,000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금 빼고 나중에 잔금 납부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도금, 잔금 합쳐서 9억,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선택 비용, 취등록세,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해서 9억 8,47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나중에 인지세랑 채권 비용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15만 원, 15만 원씩 해서 총 30만 원 합해주면 토탈 잔금 대출일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될 돈이 9억 8,500만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1억을 갖고 있어도 10억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면 잔금일날 9억 8,500만 원의 돈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 대출로
해결을 하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잔금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나오긴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봉 대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트레스 DSR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30년 만기 금리 4.5%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 2단계거든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2, 3천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이 만약에 1억이라면요. 5억 7,400만 원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1억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연봉 곱하기 5억 7,400이었으니까 5.74를 곱하시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금액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5.74 하면은 대략적으로 2억 8,700만 원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필요했던 금액이 얼마죠? 9억 8,500만 원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2억 8,700 빼주면 토탈 6억 9,800만 원의 금액이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2년 동안에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가계약금을 걸던 계약을 하시던 이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10억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면은 현금으로 1억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사신다면 그 아파트가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잔금일날 필요한 금액이 6억 9,8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1억을 가진 상태에서 빚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 7억짜리를 판다면 금액이 대충 맞아 떨어지겠죠. 여기에는 중개사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0억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자기 아파트가 빚이 없는 상태로 7억짜리이고 현금으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됐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